안녕하세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경기 브렌트포드 리버풀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렌트포드는 리그 7승 3무 12패로 14위에 위치해 있고 리버풀은 16승 6무 2패로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5경기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3승 1무 1패로 리버풀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단 리버풀은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최근 2번의 원정에서는 1무 1패로 브렌트포드 원정에서만큼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브렌트포드는 올 시즌에는 히키 헨리의 장기 부상과 플래컨의 부진 등 지난 시즌만큼의 힘을 보여주는 상황은 아니고 이런 주전급 선수들의 이탈이 분명 뼈아픈 상황입니다. 다만 토니가 돌아오자마자 4경기에서 3골을 집어넣는 등 징계 기간 동안 폼이 저하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강점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한데 리버풀이 최근 세트피스 수비에 대해서 불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 언급했듯 의외로 홈에서는 리버풀 상대로 1승 1무로 브렌트포드가 전적이 좋습니다.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인터뷰에서 살라가 이 경기에서는 최소 벤치 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클롭 감독도 브렌트포드 원정에서의 힘겨움을 극복하는 양상은 아니었기에 최대한 공격 스쿼드를 끌어모으려는 양상입니다. 그래도 벌리전에서 하프스페이스 공략이나 강력한 전방 압박이 효과를 보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문제는 결국 앞서 언급한 세트피스와 롱볼에 상당히 리버풀이 브렌트포드에게 고전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올 시즌 브렌트포드가 수비적으로 난조가 심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유효한 리버풀의 공격력이 효과를 볼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리버풀의 세트피스 수비와 브렌트포드 원정에서의 난조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브렌트포드의 주포 토니의 폼도 징계 기간에도 불구하고 매우 좋은 편이고 네르고르와 옌센, 밥티스테 등 중원에서 상대의 공격 작업을 경기 내내 방해할 능력 있는 미드필더진이 즐비합니다. 그렇기에 중원과 수비를 강화하며 세트피스 상황광 역습을 토대로 운영을 할 브렌트포드가 이번 경기에서 좋은 모습으로 플러스 핸디 승을 챙기며 최소 승점 1점을 획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두 경기 AT 마드리드 라스팔마스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팀의 리그 성적을 살펴보면 AT 마드리드는 15승 3무 6패로 리그 4위에 위치해 있고 라스팔마스는 10승 5무 9패로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AT 마드리드는 최근 10경기 6승 1무 3패로 홈에서는 4승 1패를 기록하며 여전히 홈에서만큼은 확실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라스팔마스는 최근 10경기 4승 2무 4패로 원정 경기에서는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T 마드리드는 원정에서는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잦은 양상인데 반대로 홈에서만큼은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그 초반과 달리 점차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기에 다소 안정적인 스코어 차이로 승리를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균 득점이 1.9골 평균 실점은 1.1골로 예전부터 견고한 수비력을 보여줬던 마드리드지만 이번 시즌에는 약팀들에게도 실점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틀레티코가 현재 처한 상황이 썩 녹록치는 않은 상황인데 모라타도 2에서 3주 정도 부상으로 빠질 예정인 모습이고 그리즈만도 체력적인 문제로 꽤 득점포가 잠잠한 상태입니다. UCL 16강을 앞둔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상 리그 우승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매치에서 FULL로 주력 선수들을 가동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것이 나을 듯 보여집니다. 라스팔마스는 부진했던 리그 초반과는 달리 점차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력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득점력은 부족하지만 강팀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수비력이 굉장히 견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평균 득점이 1골 평균 실점이 0.8골로 데이터만 보아도 마드리드보다 좋은 수비력을 지니고 있고 여기에 모레로 하다디 페론 로드리게스 등 이러한 선수들의 득점력만 올라온다면 더 높은 순위를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라스팔마스가 원정에서는 약하다고는 하나 일단 이는 수비적으로는 틀린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원정에서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주도하는 스타일을 잘 구사하기 어렵다는 점은 확실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게 2대0으로 패배한 경기를 제외하면 2골 이상을 허용한 경기는 원정에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아틀레티코의 동적인 움직임에 고전할 가능성은 공격에서 염두에 두는 편이 좋으나 결국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기는 할 것입니다.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틀레티코가 그래도 홈에서의 강점이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라스팔마스가 원정에서의 성적에서도 상위권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양상도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틀레티코가 현재 상황에서는 로테이션을 구상해야 하는 상황이고 라스팔마스도 원정에서의 실점률 커버는 되는 편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저득점의 경기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며 근소한 우세로 AT 마드리드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3경기 볼프스부르크 도르트문트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팀의 순위를 살펴보면 볼프스부르크는 6승 5무 10패로 12위에 머무르고 있고 도르트문트는 11승 7무 3패로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볼프스부르크의 5경기를 살펴보면 3무 1패로 여전히 승리를 챙기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시즌 초반과는 달리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기본적으로는 중앙에서의 전방 압박과 수비와 역습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지만 올 시즌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어느 정도 수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비진의 견고함은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지만 문제는 이전과 달리 도르트문트는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르트문트가 산초의 영입 이후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도 많이 보강이 된 상황이고 역습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는 최근 2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골 결정력이 아쉬운 부분이고 그만큼 도르트문트와의 대결에서는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원정에서 전체적인 승률은 40%로 나름 준수한 편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직전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기록했고 하이덴하임에게 홈과 원정에서 모두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까다로운 상대인 프라이부르크에게 승리를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성공했습니다. 전반기에는 상대 압박의 중앙에서의 빌드업이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산초가 돌아온 상황에서 이선에서의 힘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 주목해야 합니다. 다만 도르트문트는 현재 로테이션일 가능성도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과 챔피언스리그 1차전이 원정이라서 도르트문트가 이 경기에서 주전들을 얼마나 투입을 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지만 피에르 손, 브란트, 산초 같은 선수들이 모두 가용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은혜차, 아데헤미, 외지장까지 총 3명이 결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대 전적도 볼프스부르크 상대로는 꽤 압도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도르트문트입니다. 산초 합류 이후로는 공격이 상당히 괜찮게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물론 UCL을 대비해야 하는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주말 경기에 힘을 아주 꽉 주는 상황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경기력에서는 도르트문트의 우위가 예상되며 도르트문트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4경기 나폴리 제노아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팀의 순위를 확인해보면 나폴리는 10승 5무 8패로 9위에 위치해 있고 제노아는 7승 8무 9패로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는 나폴리가 2승 1무로 패배 없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폴리의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홈 3경기에서도 2승 1패로 좋은 홈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는 직전 경기에서 AC 밀란에게 1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네이션스컵을 마치고 돌아온 상황이고 다음 일정이 챔피언스리그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이지만 리그에서의 순위를 올리는 것이 급해서 100%의 전력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방을 보강한 점은 확실하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올 시즌 나폴리의 문제는 우측에서 공격 때문에 흡이차도 예전만큼 활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팀을 상대로는 앞서는 체급을 이용해서 승리를 잘 기록하고 있으나 강등권 3팀을 상대로도 한 골 차이로 어렵게 승리를 기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요 선수로는 오시멘, 마테오 폴리타노, 라스파도리가 있습니다. 제노아의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원정 3경기에서도 1승 2무로 아쉬운 원정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노아는 직전 경기에서 아탈란타를 상대로 1대4 패배를 기록하면서 무패 행진이 끝났습니다. 아탈란타는 리그 내에서도 강팀으로 취급을 받는 팀만큼 중원 싸움에서 아탈란타에게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기본적으로 바데리지와 스트로크만이 주축인 중원에서 밀린 점이 패배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폴리가 중앙에서의 공을 굴리는 스타일로 하위권을 잘 잡아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측면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스펜스 같은 윙백들의 공격성이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스펜스도 꽤 적극적인 편이고 프렌드럽도 전반적으로는 수비적으로 두각을 드러내며 운영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노아는 팀의 주요 선수로는 구드문드손, 마테오 레테기가 있습니다.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나폴리가 올 시즌 여러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오시멘의 한 방과 체급으로 중하위권을 누르는 양상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제노아가 중앙에서의 힘이 생각보다는 괜찮은 편이라는 점에서 실점의 폭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노아가 나폴리에 비해 골결정력이 상당히 아쉽기에 나폴리의 수비를 뚫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나폴리의 전력적 우세를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분석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